이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풍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제 뒤에 있는 배경, 다운인가입니다. 이 영국에 있는 다운인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협정이 있었다고 하죠. 이제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좀 오고 갔는지 잠시 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한국과 영국의 그동안의 이런 외교적 관계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무려 1883년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을 조인을 하게 되면서 서방 국가로는 미국 다음에 우리 한국이 두 번째로 수교국으로 양국의 관계가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교와 안보 분야 협력이 좀 돋보이는 흐름인데요.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다방면에서 파트너십 강화가 좀 나오게 됐고요. 또 같은 해 또 발표했던 외교 안보 통합 검토서에서 외교 전략의 중심축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영국이 천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이 협력을 특히 더 강조했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북핵 문제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영국은 지금 한국을 대북 정책을 지지를 해왔습니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핵 비확산 차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양국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살짝 넘어오게 되면은 FTA는 이미 체결이 돼 있습니다. 2019년에 서명을 했고 2021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항공협정이 특히 또 이 내용들 중에서 많이 체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는데요. 주로 1990년대부터 발효돼서 한 10가지 이상 정도의 협정이 양국 간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이죠. 이 원자력과 관련된 협정도 이미 앞서 1991년부터 교류 중이고 최근에 더욱더 공고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실 것은 영국의 이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들의 현황이 되겠는데요. 우선 총 85개 회사 이상이 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과 보험, 그리고 건설, 조선, 무역과 유통과 같이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이 되어 있어서 교류가 활발한 상황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은행이라든지 무역, 유통 이런 쪽에서 활발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집계를 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제 교역 측면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영국의 전기차, 휴대전화 등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반대로 한국의 의약품이라든지 원유, 그리고 항공기 부품 이런 것들을 서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국이 관련해서 지금 영국과 한국의 이런 친밀해지는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영국발 풍력 투자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친환경 에너지라고 좀 제목을 정하고 있지만 한국과 영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플로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관계가 예전보다 더욱더 격상됐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메리트가 있을지를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오늘 관련해서 풍력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원전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접근 방법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붙여봅니다. 자, 지금 한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도가 높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2일,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한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자 동반자 관계로 이제 격상을 시켰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이제 최고 수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격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추가적으로 격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북한에서 한 차례 또 도발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 북한의 불법적인 뭐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뭐 모든 핵무기나 뭐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전쟁 상황들,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에 대한 부분들,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만 해협의 평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 민간인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합의문들이 오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국방 방산 분야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워낙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방산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국방 협력 MOU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외교와 국방 부분에 대해서 장관급 회의가 새롭게 신설이 된다라든지 뭐 방산 공동 수출에 대한 MOU가 또 체결이 된다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이제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과학기술에 대한 뭐 이제 우주협력 MOU, 그다음에 또 무역 투자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영국 간의 FTA 개선 협상 개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간 가운데 가장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한 부분은 역시나 이 친환경 에너지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 해상 풍력 MOU 체결, 그 다음에 원전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체결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소는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그 다음에 2050 탄소 중립 달성 협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등등 해가지고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풍력 쪽에 상당히 조금 주목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풍력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영국의 에너지 기업, 이 코리오와 그다음에 이제 BP라고 하는 두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1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이제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제 이 시진핑과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 풍력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제도 그랬었고 사실 여전히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이 IRA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을 상당히 조금 키웠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워낙에 또 지금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과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탄력들을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제 풍력 관련주들, 그 다음에 좀 뭐 태양광까지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1시간 전에 풍력과 원전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얼마큼 움직이나 좀 체크를 했었는데 딱 1시간 뒤에 보니까 탄력이 약간은 좀 줄어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뭐 이 이슈와 관련해서 뭐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어제도 한번 이제 풍력 관련주가 이제 또 상담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저녁 시간에 한번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풍력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영국의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준 것이 맞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풍력 관련주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이 구간을 이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뚫어줘야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풍력 관련주들은 일제히
그러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니슨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상승폭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유니슨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이 갭으로 떠주면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동국 S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바로 강하게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 CS 윈드라든지 아니면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모두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던 게 영국발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일제히 시간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CS 베어링만 보더라도 1차적으로 11,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 2차적으로 12,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 굉장히 또 매물대가 두터운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풍력주들이 쭉쭉쭉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또 뚫어내주면서 수급이 그대로 또 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딱 이 1차 매물권에 바로 막히게 되면서 그대로 물량을 다 차익 실현해버리는, 물량을 뱉어내버리는 움직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번에 풍력 관련된 이슈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반응 정도는 보일 만한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단발적인 이슈밖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영국발 투자 이슈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작용을 하기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풍력주들이 이 매물대를 끌고 갈 만큼의, 매물대를 뚫고 쭉쭉쭉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할 만큼의 이슈 자체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속성을 보여주려면 결국에는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물 구간을 뚫어주면서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오늘 이 다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갖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풍력 쪽이 어찌됐든 성장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신규 매수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이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고려할 만한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워낙에 지금 매물대가 좀 두터워진 상황이에요. 매물대가 두터워진 상황이고, 항상 이 매물대를 또 뚫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이 앞선 구간에 들어왔었던 수급만큼은 들어와 줘야지 이 매물 구간은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슈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지 못하고 완전히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풍력은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단발적 이슈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직까지 우려감을 또 완전하게 해소를 해주지는 못했죠. 지금 현재 뭐 내년에 대선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 표심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또 이제 대통령이 돼버리면 이 친환경 쪽에 대해서 사업은 완전히 다 접을 거다, 이러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상대적으로 좀 느려지고 있다, 이런 우려감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에는 이제 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은 이제 뒤로 밀어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이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단발성으로 치고 나올 그런 이제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수급, 최소한 한 요 정도는 좀 들어와 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확실하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힘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잠시 좀 뒤로 밀어놨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주목받을 타이밍 때 접근해야 될 만한 섹터가 아닌가. 지금은 단발성 이슈에 따라서 잠시 반응을 했다가 차익 실현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풍력주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은 이제 뒤로 밀어놓고 새롭게 수급이 들어갈 만한 섹터를 서칭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투자 전략 들어가기 전에 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수급 측면에서 풍력은 어쨌든 모멘텀을 소화하는 구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한번 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풍력하고 원자력, 이제 어느 쪽에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 저는 두 섹터 모두 다 그렇게 크게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워낙에 이제 종목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원전이나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쪽이나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군이 분명할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두 섹터 모두 다 이슈가 나올 때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섹터군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풍력과 태양광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기후 중립에 대한 이야기,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계속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시장에서 끌고 갈 만큼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두 섹터가 어디가 좀 더 낫다, 어디가 좀 더 좋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그때그때 반응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원전적으로 주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또 수급이 또 어느 정도 들어와 주는지, 그다음에 또 친환경을 또 주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수급이 얼마나 유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섹터군들 모두 다 지금 당장의 성장성이나 이러한 것들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약간의 또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때그때 이 주목도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잠깐 좀 미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격상되고 있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관련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영국과 우리나라 간의 또 이제 새로운 이 MOU들, 그 다음에 또 협력 관계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앞으로 이 기업들 간의 이 어느 정도 이제 협력 관계들도 이제 개선이 되게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이제 영국발 이슈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기후 협약, 그 다음에 또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또 친환경 쪽에 투자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모멘텀으로 분명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또 어떠한 종목이 될까?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이제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 이제 도달을 하면서 슬슬 매물 구간에 부딪힐 만한 구간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2520선 뚫어주느냐 마느냐 지금 약간의 이제 분기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 뚫어주면은 쭉쭉쭉 주도주도 같이 이 상승하는 그림 나와주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한동안은 또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지금 구간에서는 해주셔야지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어느 정도 향후에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해보시면서 어찌됐든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FOMC까지는 최대한 개별주로 좀 수익을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흐름이 조금 많이 약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로 최대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다음 달 FOMC까지 전략을 한번 잘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달 FOMC 전까지 개별주 잘 공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